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. 아젠다 세팅에서 아주 뭐 여권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그 말. 안철수입니까? 나경원입니까? 나경원에 대해서 그 날렸던 그 대통령실의 말이잖아요. 안철수입니다. 안철수입니까? 네. 예. 근데 찍소리 못 했잖아. 근데 그걸 최 목사가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걸 언론이 대부분이 그걸 딱 썼다가 헤드라인으로는 안 다뤄. 이게 사라져버려. 지금 그 윤석열 예. 그 정권 쪽에서 오판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요. 예. 언론 지형은 지금보다도 총선 전이 더 저쪽에 유리했어요. 지금 조중동 비판다고 그러잖아요. 그땐 비판도 없어요. 근데 선거율이 이렇게 낮잖아요.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이쪽 풍선을 빵빵하게 공기가 차이는 그 풍선을 누르면 그냥 눌린 채로 있는 게 아니고요. 어딘가 튀어나옵니다. 어느 쪽인가. 예? 교통방송을 눌렀더니 김어준이 튀어나와서 더 세게 나가잖아요. KBS 장악했더니 시청자들이 어디로 갑니까? 믿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. 그렇죠. MBC로 가고 네. MBC를 장악하잖아요. 그럼 거기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. 스픽스로 오나요? 어? 스픽스로. 뭐 여기 네. 지금은 구독자가 이 시대입니다. 많이 늘고. 이 안에 있습니다. 이 안에. 이거 요즘에 막지 너무 못해요. 유튜버가 다 되신 거 아니에요? 저를 자꾸 김성환 평론가님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구독자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. 아니 근데 지금 이 이게 순간에서 눌러주세요.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 세팅 역할이 무시할 수 저는 안 무시할 된다는 수가 게 없거든. 용수철이라는 예. 걸 누르면 누를수록 있지 않습니까? 예. 나중에 튕겨나면 힘이 엄청 세집니다. 근데 네.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하면서 왔냐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결국엔 국민들이 바라는 돌파구 해답이 되지 않을까? 그쪽으로 점점 더 모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네.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도이치모터스 특검? 예.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검찰에서 제가 어떤 뭐 이름은 아니 어떤 거는 밝힐 수가 없고 하여간 검찰 측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선 전후의 분위기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검찰이 드라이브를 막 걸어서 어디까지 쭉 팔 것이다. 아주 뎁스 있게 깊이 있게 파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을 낼 것이다.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일반적인 평검사들이나 뭐 검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소환 조사는 해야 된다. 쪽팔리다. 부끄럽다. 한 번은 해야 되고 한 번은 해서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거는 기술적으로 법기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. 그 정도의 분위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정도의 분위기. 그러니까 기소유예랄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을 저는 절대 믿지 않는데 검찰이 막 이렇게 파고들어서 요거를 끝내. 아니야. 이거는 특검 아니면 절대 검찰의 생리상 끝낼 수가 없고.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. 죄가 중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 예.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면죄부를 주든 뭐 어떻게 하든 그 형식은 갖춰야 된다. 형식이에요. 형식은. 맞아요. 절차나 형식에서는 그래도 좀 공평한 처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. 맞아요. 예. 그럼 불러야 된다. 예. 또 불러서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. 본인들 그리고 체면 차리기용이야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체면도 이제- 있고, 예. 체면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을 적용하는 최소한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형식 갖추게 해다오 했는데 예.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안 돼. 말도 꺼내지 마. 대통령실에서. 그러면 그래서- 그 정도로 이렇게 네. 날아갔다고요? 특검의 명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네.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검사들이 뭐가 어쨌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를 부르기라도 하자라고 요 정도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거 경로였을 거야. 눌러버린 거잖아요. 맞아요. 그 정도로 그러니까- 날아간 거야.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. 예. 야. 대통령이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.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뭐 이게 잘 안 되거나 봐주기 수사일 때 하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일어난 상황은 대통령의 이 인사 때문에 오히려
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명분이 더 실릴 덮어지죠. 수밖에 야. 없다.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뭐 너는 좌파니까 그렇겠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? 근데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사설이 어떻게 끝나냐?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.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. 근데 이거 조선일보니까 우려가 크다라고 쓰는 거죠. 상식적으로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?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해서 검찰 인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의 명분만 더 실어준 거다라고 조선일보도 평가하는 거예요. 이거야. 이거는. 왜 자꾸 일을 키우냐야. 맞아요. 그렇죠. 아니 이게 자꾸 이렇게 최상병 키우냐는 거야. 수사 방해했던 때랑 다른 게 뭐냐고요. 자,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분명히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, 제가 하여간 이거는 또 다른 정보원인데,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. 그 대통령실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정보원한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. 이걸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에서 지금 사무총장 성일종,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. 추경호 원내대표,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이렇게 나왔죠. 그리고 난 다음에 민정수석 김주현 그 전에 갔죠.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 있었죠. 그런 상황을 이게 윤핵관 2.0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맞다. 윤핵관 2.0이 맞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. 근데 그 다른 라인으로, 자,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해보면 그 다른 라인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이재명을 비선으로 만나서 삼성덕과 이 통해가지고, 아니, 총리 경쟁자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회유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회유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 인사가 있었단 말이지. 그러면 이거를 하고 안 되니까, 회유가 안 되니까 이거를 했다?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제 판단으로는 동시에 다 진행했습니다. 다 하는 거예요. 동시에 다 다 하는 진행을 했고, 회유라는 거는 네. 협박이 전제돼야 회유도 가능하죠. 그렇죠. 네. 예, 동시에 다 진행했습니다. 그래, 이거는 그 항상 하는 패턴인 거예요.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한쪽으로는 겉으로는 뭔가 이른바 협치 같은 이미지 쇄신 같은 이런 걸 하고 안으로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. 그 다른 행보는 공격입니다.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무시죠. 총선에서 192석? 웃기지 마. 아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단 거는요. 뭐 3년이 너무 길어? 3년 동안 나 열심히 민생 챙길게.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거는 사실상 야권 지지자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난 절대 자리시킬 거야. 딴 생각하지 마. 명백하게 보인 거예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발이에요.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. 예.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. 예. 구독, 좋아요, 사랑입니다. 예.